뇌과학의 팩트. 요즘 뇌과학이라는 키워드가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는 무슨 일이든 하고 싶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공감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빠들은 일시정지의 버튼만 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습관은 필요충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아빠는 거울. 여러분의 거울의 시각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거울처럼 여러분을 흉내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전 아마도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똑같지 않은데 흉내만 내니까 나를 놀리는구나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순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빠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즐거워하죠.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마냥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부로 노출되면 의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시선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기에 더 많이 의식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선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시선을 극복한다면 더 좋은 결과와 행동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을 보세요. 대중의 시선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좋은 성적은커녕 무시당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 사회적 시선을 극복하는 것은 연습과 훈련이 만들어준 결과물입니다. 성공 경험일 것입니다. 아빠는 우리 자녀에게 사회적 시선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빠의 지지의 습관과 자녀가 할 수 있다는 인식 태도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하는 행동에 아빠가 다그칩니다. 하지마 왜 그러니? 하며 자녀를 혼내거나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누굴 닮아서 그러니?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생각해보세요. 아빠 닮았지요. 자녀가 하는 행위는 어디선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불편함, 상황과 현상에 대응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스위치 이론이 있습니다. 스위치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집안에서 어두운 방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깜깜합니다. 방이 어둡고 불편해서 방에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습니다. 스위치를 찾아 켰더니 방이 밝아집니다. 사실 어두워도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스위치를 켜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가지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방에 스위치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스위치처럼 켰는지와 켜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 이론입니다. 유전자를 스위치로 보겠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의 아빠는 대머리입니다. 유전적으로 이 자녀들은 대머리의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쌍둥이는 나중에 한 명은 대머리가 되고 다른 한 명은 머리카락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환경적 요소와 습관이 달랐던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할 것인가, 반응하지 않을 것인가 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자녀의 과정에 스위치를 켰는지 켜지 않았는지에 따라 자녀는 반응할 것이라고 보기의 스위치 이론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빠가 올바른 스위치를 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빠가 알려주는 선택. 자녀가 올바르게 크는 과정에 환경은 아빠가, 선택은 자녀가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스위치를 켜느냐입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또한 우유부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험과 신념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험이 더 중요한 듯 보입니다. 바로 선택의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죠. 자녀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선택과 과정, 그리고 책임과 결과에 순응하는 습관을 경험했다면 우유분단함은 사전에만 있는 단어일 듯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시도해보세요.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학습시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러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물품이 10가지가 넘어요.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비교하는 뇌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한국인들이 더 비교한다고 합니다. 서양은 자기의 특별함을 논하고 한국인은 쟤보다 잘해야 된다는 비교의 뇌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선택지는 혼란을 가중시켜 과부하가 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거나 판매하시는 분들은 2가지에서 3가지를 비교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똑같이 자녀에게도 2가지에서 3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의 선택은 우유부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닌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한 선택했냐고 물어봐야 내 자녀가 그 선택의 명분을 찾고 그것의 활용도를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포기하는 습관 길러줄 수도 있습니다. 포기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을 갖출 수 있으며 올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의 언어는 코딩 교육처럼 지금 교육과정에서 코딩 교육이 이슈로 떠오르고 정규과정에 편성되었습니다. 문제의 결력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실 텐데 코딩 교육은 구체적인 방법과 패턴을 형성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교수법입니다. 여러분이 전화로 아무런 정보도 없는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코딩 교육이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바로 구체적인 지시인 거죠. 입력값을 넣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딩 교육을 활용하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더 구체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딩 교육을 활용하면 구체적인 언어와 표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딩 교육의 한 예로 식빵에 잼 바르기를 합니다. 말로 설명해보죠. 1. 식빵을 꺼낸다. 2. 잼을 바른다. 3. 빵을 접는다. 4. 빵을 먹는다. 어때요? 같은 인지를 가지고 있다면 잼 바른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한테 이 설명서로 만들라고 하면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식빵은 어디에? 잼은 무엇으로 바르라는 건지, 어느 쪽에 바르라는 건지, 어떻게 접으라는 건지 여러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처럼 여러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 그 결과를 토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겁니다. 아빠들의 표현이 더 구체적일수록 자녀와 소통이 좋아진다는 것을 코딩이 설명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